안녕하세요, 신사남입니다. 오늘은 더샵 일산 엘로이의 사전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예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전점검을 직접 진행해 볼 거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와 외부 그 주변의 인프라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제 풍동 포스코 브랜드타운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점검을 할 단지는 3단지인데요 사전점검을 시작을 해서 3단지, 2단지, 1단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도 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3단지 행사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주거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겉모습이 보이는 거는 주상복합의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신축 앞에 사전점검 보안 빡세네. 이야,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네요. 우와, 들어간다. 어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엄하게 어플로 확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점 좋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보통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삼엄하게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아, 주차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좋네요. 중고도 높고. 자, 이제 1층으로 와서 또 3층으로 가야지 계약자 확인하고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또 이동을 해 봐야죠. 시키는 대로. 자, 본 세대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안에 구성해 있는 안쪽들을 보면은 일반 오피스텔처럼 구성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주상복합처럼 구성을 했어요. 내부 보시면 지금 이렇게 택배 시스템들이랑 무인 택배랑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단지가 741세대예요. 웬만한 500세대 아파트보다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많죠. 엘리베이터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엘리베이터는 현대 거네요. 현대. 퍼스트월드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였는데 여기 엘로이의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퍼스트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아마 내부 볼 수 있는 CCTV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구성이네요.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엘리베이터죠. 요 안에 지금 액정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올라가는 층수가 다 표시되네요. 지금 저는 37층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나 찍어볼게요. 33층 찍으면 보이세요? 33층 올라간다고 지금 나오죠. 좋네요. 엘리베이터도 빠르네요. 이렇게 내려서 37층에 올라왔는데 바로 옆에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로 입구가 여기 하나, 여기가 1, 2, 이게 3, 4, 5호실, 이게 6호, 7호실이네요.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져서 이렇게 확실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오피스텔은 복도식도 많고 7세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빼주는 거는 애시당초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층에 7세대가 살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총 4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2세대당 한 대를 쓴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7세대인데 4개의 엘리베이터를 쓰면 체감이 완전 달라요. 2세대당 한 대하고 7세대에서 4대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첫 엘로이의 내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시죠. 똑같이 일반적인 아파트 구성처럼 양 옆에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그다음에 이쪽은 또 다른 투톤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양쪽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은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아래쪽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신발을 정리해서 공간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화장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색깔은 저기 위에 아직 저거를 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 색깔로 지금 화장실이 보이는 거고요. 일반적인 욕조, 일반적인 아파트형 구성으로 그대로 돼 있고요. 작은 방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창도 이렇게 크게 옆에 또 작은 방 들어가면 이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네요. 보여드리면 보통 25평에 들어가는 붙박이장은 이렇게 2개 정도만 문 2개짜리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3단짜리로 해서 들어갔네요. 수납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입니다. 이런 공간들. 그다음에 여기는 세탁실이네요. 이렇게 개수대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 있고 여기에 세탁기 자리가 돼 있어서 뭐 타워형이든 2대를 놓는 거든 충분한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하고 얘는 보시면 거실 쪽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쪽이 주방이고 여기 냉장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위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 이제 25평 아파트인 경우에는 냉장고 자리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김치 냉장고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냉장고가 자리하게 되면은 냉장고 수납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엘로이는 여기 냉장고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거실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거실 이면창이라고 하는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제 창을 2개를 놓자고 보통은 거실에 이렇게 창이 하나만 존재하거든요. 이쪽은 그냥 일반 벽인데 이렇게 창을 2개를 넣어서 개방감을 확 틔운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남향입니다. 한번 뷰 한번 보실까요? 비가 와서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네요. 이 정도면 정말 뷰가 끝내주게 좋은 뷰인데 너무 아쉽네요. 여기 뷰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우물 천장 구성을 보시면 조명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따로 인테리어 시공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복도등도 이렇게 3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를 할 때 따로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하는데 이런 구성들, 그다음에 안에 이제 LED 등들도 훨씬 더 예쁜 등을 썼네요.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하나, 여기 2, 그다음에 여기 3대, 여기 4대. 거실에 2대가 들어갔죠. 여기 25평인데 여기 또 안방에 에어컨까지. 안방이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하고 팬트리, 파우더룸 한번 보셔야죠. 이 파우더룸 타일이 이거 정말 좋은 타일 썼네요. 25평인데 잘 돼 있네요. 팬트리도 25평 치고 팬트리가 치고가 아니죠. 요즘 25평 팬트리 신축도 작아요. 근데 오피스텔 안에서 지금 팬트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는 좋네요. 이거는 오피스텔의 구성이 아니죠. 이거 저는 요즘 이런 디자인들 나오는 거 예쁘더라고요. 이 요즘 신축 좀 고급 이제 주상복합들이 요 디자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면은 이쁘게 잘 구성해놨네요. 괜찮네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놓고 보면은 그냥 괜찮네요인데 오피스텔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일부러 주방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위에 여기 상부장 보시면 일반 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얘를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겨요. 영상에 안 담기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경첩 보시면 이 경첩 보이세요? 이런 경첩 아마 인테리어를 정말 최고급으로 해보신 분이 아니면 요 상부장 경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어디 제품이냐면 독일의 노빌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마크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노빌리아. 이 가구가 독일의 노빌리아라는 회사의 가구예요. 근데 이 노빌리아는 제가 알기로 1940년 때부터 가구 생산을 했던 업체고 유럽 최대 고급 주방 가구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장 구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양념장 넣는 곳인데 이게 360도로 돌아가요. 보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시죠. 이게 수납도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특히 이 안에 청소도 너무너무 편하고요. 정말 여기 더샵 엘로이에서 이를 갈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하츠가 환풍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하츠 라인에서도 정말 비싼 환풍기예요. 이거 거의 성능이 그 고깃집 가면 있는 환풍기 있죠. 이거는 전 보고 진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가정집에 이런 환풍기를 달아준다고? 노빌리아라는 브랜드의 이제 가구는 메이드 인 저머니인데 잘 아실 거예요. 뭐 이태리 가구네, 뭐 어느 브랜드네 해도 제조국이 어딘지를 보면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근데 노빌리아는 메이드 인 저머니예요. 그런데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제조국 마크는 아무거나 달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노빌리아라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 디자인, 제조해서 포장까지 전부 해서 독일에서 설계되고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독일에서 온 거예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그래야만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붙어요. 메이드 인 저먼 인증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가구에서 메이드 인 저먼 가구는 상상하시는 가격대를 초월해요. 정말. 이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엘로이에서 지금 설치되는 옵션들이 뭐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 LG 거, LG 오븐, 리나의 인덕션 하고 시스템 에어컨 5대, 뭐 비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아파트나 주상복합 신축 풀옵션하고 같은데 이 모든 옵션이 전 세대에 다 들어간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고, 이 엘로이 안에 있는 자재들을 보면 비싼 자재를 정말 많이 썼어요. 안에 들어가는 타일이라든지 아까 그 파우더룸 밑에 이제 상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벽면 타일들, 그다음에 주방 가구는 이거는 얼마를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가격이에요. 혹시 내가 내 집을 인테리어 해서 노빌리아를 한번 깔아보고 싶다 해서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못 하실 거예요. 네, 내 돈 주고 깔라 그러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컨셉 자체가 이거는 고급 주거용으로 했다. 왜냐면 뭐 똑같은 25평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평당 뭐 1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한 2천, 3천만 원 쓸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1억을 쓴 거야. 25평에. 자, 그러면 어떻게 4배 이상, 3, 4배가 차이가 날 만큼 되냐. 구성이나 이런 인테리어들은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어요. 2, 3천만 원짜리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쓰냐. 그게 주거의 레벨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재가. 확실히 일반 아파트나 아니면은 주상복합 훨씬 몇 등급 이상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물 천장에 들어가는 이런 LED 등, 이 바, T바 이것도 일부러 넣으려면은 이 한 라인당 15만 원씩 들어가요. 한 라인당. 네 라인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LED 인테리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신경을 썼다, 그리고 다르다, 차별점이 된다라는 거죠. 좋네요. 잘 봤습니다. 자, 저랑 한번 전체 다 둘러보셨고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부를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은 이 안쪽에 2층을 걸어 다니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엘로이는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해서 총 1976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55평형이 이 엘로이의 주력 평형대예요. 그런데 전용 면적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84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84제곱하고 오피스텔의 84제곱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지어질 때부터 주거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발코니를 설치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확장을 다 시켜버리죠. 그러면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이 전부 이제 주거 면적으로 합산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10평 정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 면적이 애시당초 없어. 그리고 서비스 면적도 적어. 그러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84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치면은 한 25평 정도 되는 면적하고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되는 전용 면적은 이제 25평 면적이란 말이야. 84니까 평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한 10평 정도의 면적이 늘어나니까 실제 체감상 느끼는 아파트는 34평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거고, 오피스텔은 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주어진 그 전용 면적만큼만 사용을 한다 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비의 부분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오피스텔은 애시당초 이제 공급 면적이 더 넓고 세대 수는 적고 공용 면적은 넓고 하니까 이제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오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죠. 보통 오피스텔은 1000세대가 안 돼요. 아무리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많은 세대수를 가진 오피스텔이라도 1000세대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뭐 킨텍스에 있는 힐스테이트 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송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티 삼송, 얘네들도 900 몇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엘로이는 1, 2, 3단지 다 합쳐서 지금 2000세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이렇게 많으면 관리비 이제 이슈가 적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용부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은 세대에 나눠지니까 보통의 오피스텔보다 더 관리비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스트리트 상가를 이쁘게 했어요. 야, 1, 2단지 상가 되게 넓구나. 여기가 지금 2단지에서 1단지 바라보는 지금 길인데, 약간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구성되어 있는 스트리트 상가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느낌이 확실히 컨셉 자체가 프리미엄 맞아요. 상가 자체 구성해 놓은 것도 그렇고, 천장고도 그렇고, 이런 샤시 들어간 것도 그렇고, 문 구성해 놓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네요. 근데 엘로이가 가진 어떤 장점은 이 땅 자체가 업무 용지라서 오피스텔을 지은 거지, 구성 자체를 고급 주상복합처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엘로이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서 풍동에 대한 인프라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풍동의 브랜드 타운이 들어서면서 신축이 가지고 오는 인프라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들어가는 입구는 일산 동구에서 애니골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 교량 이름이 마풍 과선교예요. 마풍 과선교. 근데 여기가 원래 기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왕복 4차로였는데 이거를 왕복 7차로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일산 동구 북측에서 풍동 이제 1지구, 2지구 들어가는 길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출퇴근 때 정말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니골에 맛집이 많기 때문에 이 뭐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 아니면 이제 노는 날 여기가 이제 정말 정체가 심했던 구간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거의 2배로 늘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겠죠.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이 길로 해서 제가 이제 LOA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숲속마을에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 교량이에요. 이게 길이가 한 250m 되고 너비가 한 17m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숲속마을하고 LOA하고 경의로 이 축이 차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 교량입니다. 좋죠. 이거는 풍동 1지구 주민들도 엄청난 교통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풍동 자체의 입지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도로가 전부 다 오픈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퍼스트월드 3단지 쪽 길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2단지, 왼쪽에 3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를 들어온 이유는 여기 안쪽에 2단지 쪽을 보시면 그 경의선 횡단 6교가 지금 건설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6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까 우리가 저기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앞에 마풍가성교로 해서 쭉 들어오는 길이죠. 그래서 이 6교를 지나면 바로 이제 경의로랑 연결이 되는 거죠. 도보로 그 전에 이 경의로로 넘어가려면 저기 마풍가성교 쪽으로 해서 넘어가던가 철도 건널목을 넘어가야만 도보로 경의로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브릿지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풍동 주민들한테 20년간 애증의 관계였다고 해야 될까요? 풍동에서 백마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 철도 건널목, 여기에 이제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이 기존의 철도 건널목은 폐쇄돼요. 여기를 폐쇄하고 지하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지하도로 길이는 한 160m 된다고 하고요. 너비는 11m 규모로 지금 건설을 한대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도보로 지나갈 수 있게도 건설을 하고 차량 통행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퍼스트월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풍동이 가지는 입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풍동에서 경의로로 나가는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풍동의 입지가 상승한다. 왜? 경의로가 가지는 도로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왜? 경의로는 대곡역과 직결되는 도로로 가치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인프라가 개선되는 게 정말 상당해요. 신축이 들어서면서 인프라가 개선되는 과정들이 정말 월등하기 때문에 구축들이 있는, 그러니까 원 도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항의하고 시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제 시에서 신축이 들어오면서 어떤 교통 영향평가나 교통 분담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여기에 또 거의 4,000세대의 신규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개선되는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사실 입주하기 전이니까 마피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모든 집들은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코로나 때 사실은 이 LOA를 분양을 했단 말이야. 분양한 시기가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을 때였어. 우리도 그때 집 구해봐서 알지만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막 올라가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바로 6천만, 똑같은 집인데 6천만 원 올랐잖아. 그래, 뭐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 오르는 건 일도 아닌 시기였고. 그리고 그 시기 때 분양사들이 분양을 해야 잘 완판되고 그때 막 몇백 대 1씩 해갖고 분양을 할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도 다 팔릴 때였어. 그때는 시기 자체가. 서울을 포함한 모든 이제 수도권들의 집값이 막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 거품이 싹 사그라들었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이 그 고점 대비 대략 한 80에서 85% 수준으로 회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관점에서 LOA를 본다고 하더라도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사실 그때 가장 경기 호조일 때의 집값을 다 반영한 분양가란 말이야. 집값이 떨어졌다가 집값이 다시 85%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그 관점에서 LOA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략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고.
그때 분양을 했고 그때 분양가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피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은 엘로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해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엘로이가 원래 엄청 구린 거였는데 망했던 입지에다가 정말 망한 건축물을 지어갖고 지금 그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시기의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때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 이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엘로이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한 가격으로 떨어졌어야 돼. 만약 엘로이가 안 좋아, 진짜로 안 좋아, 그러면 막 마피 2억 3억이 가야 되는 건 거야. 왜냐면 잘못 찐 거니까. 다른 집들 회복된 만큼 얘도 회복된 회복한 거잖아. 건데. 회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만 혼자서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야. 오피스텔은 다주택자들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청약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주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으면 청약을 못 넣어. 공공주택 청약을 못 넣는 사람들 아니면 신혼부부들 이 사람들은 집을 취득을 해버리면 청약 기회가 날아가잖아. 뭐 특공 기회가 날아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취득을 하는 게 오피스텔이란 말이야.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때 부동산 경기가 호조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사가지고 그치. 분양권을 팔아서 거니까. 피 받고 팔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엄청 많이 청약을 넣었다고. 그때 당시에 경기가 좋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인간의 탐욕은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피 받고 엑시트를 했으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없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분양받고 올라갈 때는 안 팔어. 누가 파니? 올라갈 때. 그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팔라고 하니까 팔려? 안 팔리지. 안 팔려. 엑시트를 못 한 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맞물리는 결과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악화된 거지. 절대 나는 동의하지 않아. 브이로그 촬영 중에 우연히 와이프와 엘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를 넣어봤습니다. 요즘 일산 엘로이를 둘러싼 영상들을 보다 보면 솔직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피네, 일산의 눈물이네 라고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만 가득한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만으로 이 공간의 가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가치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자료 몇 개 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보면서 클릭 몇 번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보고 걸어보고 느껴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도 최대한 그런 본질과 현장을 담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탐구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컨텐츠 제작에 길이 되어 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동네, 다음 공간의 본질을 찾아서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탐구 생활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